대선판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갖고 IRA 이런 것이 폐기되지는 않겠죠. 2차 전지 같은 전기차에 대한 IRA는 축소될 수밖에 없거나 미루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라고 봐서 11월 15일 이후부터는 2월 15일까지는 초긴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느끼는 이 매크로의 가장 큰 거는요. 미국의 지표도 중국의 지표의 반등의 그 포인트 정도도 아니에요. 저는 연말 연초 갔을 때 지정학 리스크가 어떻게 부각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진짜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이거마저 아니면은 좀 편안하게 해를 바꾸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가장 큰 거라고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 뭐냐 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아직은 아니라고 안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기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공화당에서 누가 강력한 사람이 되거나 민주당의 바이든이 또 약점이 좀 있거든요. 바이든이 낙마 안 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기 대선판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갖고 IRA 이런 것이 폐기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를 제재하는 것도 없어지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강도 특히 2차 전지 같은 전기차에 대한 그 IRA는 축소될 수밖에 없거나 미루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라고 봐서 앞으로는 언제부터 11월 이후부터는 11월 15일 이후부터는 왜 11월 15일이가 있습니다. 11월 15일 이후부터는 2월 15일까지는 초긴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1월 15일은 뭐냐? 지금부터 11월 15일까지 2개월 뒤에 지금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G7 미팅인가? 얼마 어디 G20 미팅 할 때도 그 시진핑하고 그건 안 하잖아요. 그렇죠? 바이든만 갔잖아요. 정상회담 안 됐죠. 마지막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는 게 APEC 정상회담입니다. 그게 11월 중. 11월이죠. 예.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진핑이 오느냐가 중요해요. 거기서 미중 간의 화해까지 안 해도 지금 여러 가지 이슈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모양새를 보이면은 그러면 바이든이 위상이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그 실패라고. 그리고 계속 갈등에서 겨울에 가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그 사이에 트럼프 말고 또 다른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인도 출신의 비박인가 비백인가. 그 사람이 뭐 엄청나요. 그 하버드대 생물학과 졸업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법학을 전문하고 제약회사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작은 정부 하겠다. 그래서 국세청하고 그 FBI인가 뭔가를 없앤대요. 우리 관심 없죠. 근데 아시아에서 미군은 빼겠다. 아시아 미군 빼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빨리 종료시켜야겠다. 이 친구가 트럼프가 52% 지지거든요. 공화당에서. 두 번째가 디센티스라고 공화당 그렇죠. 플로리다. 네. 그분이 참 잘 가다가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네, 플로리다 주지사. 그 2등 자리가 위협받고 있어요. 누구한테? 이거 인도 출신의 이 젊은 38살짜리한테. 그러면 이 경선 과정에서 얼마나 공화당에서 더 극단적인 중도하고 반대되는 거를 하겠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아까 제가 11월 15일 날 바이든이 모멘텀을 잡느냐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2월 15일 날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트럼프가 기소된 게 4건이 있거든요. 형사기건이.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조지아 주에서의 선거 개입 의혹. 재판이 2월 15일 날이에요. 지금부터 그때까지 만약에 이게 트럼프가 계속 발동을 걸면은 그리고 바이든이 자리를 못 잡으면은 그런 리스크가 될 공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1월 달에 뭐가 있죠? 대만의 총통 선거 있죠. 그러면 중국이 미국하고 11월 APEC 회담까지 뭔가 모종의 좀 이걸 좀 순화시키는 그걸 못 잡으면 중국 입장에서도 텐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게 더 큰 이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은 내년 11월인데요. 네. 이미 이제 공화당은 지금 네. 벌써 그렇게 전당대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1년 전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야, 트럼프가 다시 되면 정말 세상이 어지러워질 텐데 그렇죠. 네. 정치는 뭐 어디로 튈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장 전략 얘기해 볼게요. 지금은 계속해서 박스권 종목 장세로 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석 전에는 이렇게 이 정도로 간다? 이렇게 보세요? 네.
지금 주가대에서 많이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코스피건 코스피건. 제가 말씀드렸는데 코스피는 2,600이면 다 됐고 다 됐다는 게 적당한 것 같고 코스닥은 900이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과합니다. 왜? 넘버가 받침이 안 돼요. 그 내러티브는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매크로는 언서틴티가 남아 있어요. 뭐 개인 투자가들이 돈이 남아서 우리나라 주식을 바치는 힘이 어떨지 그것도 변수긴 합니다. 개별 종목이나 섹터는. 근데 아니 전반적으로는 힘이 딸릴 겁니다. 연말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매크로가 중요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게 받쳐줘야지 연말 11월 중순 이후부터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와치 포인트는 일단 그래도 미국 금리가 가장 중요하죠. 네. 결과적으로. 금리는 11월 달에 올라갈 확률이 반 정도 있어요. 그때까지 어떻게 돼요? 11월 1일까지죠. 단기 금리는 한 번 올린 다음에 오래 간다. 나쁠까요? 이게 천천히 오래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장기 금리가 경제가 계속 좋다는 걸로 해가지고 장기 금리가 2년물이나 낮은 금리, 단기 금리보다 계속 조금씩 차를 들면서 하면은 지금 장단기 역전돼 있는데 오랫동안 그렇죠? 장기가 너무 낮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야금야금 올라가서 장단기 역전된 것이 완화되는 과정으로 가면은 사실은 참고 기다리면 괜찮은 거예요. 단기 금리가 떨어져야죠. 지금 단기 금리를 장기 금리가 치고 가기에는 단기 금리가 그 9월 달에 스킵하고 11월 달에 오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1월 1일 딱 되고 나서 금리 올리고 나서 그게 멈춘다는 생각이 딱 들면은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단기 금리 내려갈 거예요. 11월 1일부터는 금리가 내려간다니까요. 안 그럴까요? 단기 금리 내려가요. 그러면 뭐죠? 장기 금리가 자생적으로 올라가거나 버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경기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금리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게 결합이 되면은 11월 이후부터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정상화되는 과정이 눈에 보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매크로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 되면 결국은 4분기부터는 자체적인 어닝 파워로 갈 것이고 다시 적정한 내러티브로 들어올 거예요. 매크로 그 지정학적 리스크만 아니면. 그래서 11월 1일 날이 장단기 금리 그거 핵심이고 펀더멘털 들어가면 세 가지죠. 아까 말한 것처럼 11월 1일 금리 들어가는 것 첫 번째 반도체 가격 한국 중요하죠. 가격이 좀 오른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 달 되어보니까 0.5% 오르네. 1.3%라는 찝찝하잖아요. 한 5%씩 올라야 되는데 그 각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정학 얘기했고 11월 APEC 정상회담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 소비가 갑자기 훅 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게 잡히면 2,400입니다. 근데 그 정도 연말 연초 소비가 확 무너지지 않으면은 11월 1일 금리 인상 되고 나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완화되고 반도체 가격은 어느 정도 의미 있게 각도가 올라가고 지정학 변수는 완화되는 국면 APEC 정상회담 분기점을 하게 되면은 지금부터 한 2개월 정도는 다소 지난할 수 있지만 지난하다는 게 지극히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또는 어렵지는 않더라도 경계감은 유지되는 텐션 높은 상태로 한 11월까지 갔다. 그리고 연말을 맞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추석 전까지는 괜찮은데 그죠? 네. 추석 지나고 나서 추석 전까지는요. 네. 제가 이거 방송하기 네. 지난주 며칠 사이에 얘기했는데 제발 로봇 따라가지 말라. 두산이건 뭐 해갖고 레인보우 따라가지 말고. 왜요? 네. 문희식 다 발전됐어요. 네. 지금 개인 힘에 의해서 가는 건데 그 나중에 우리 에코프로 맞잖아요. 에코프로처럼 이슈는 아니지만 결국은 다 돈의 힘에서 올라간 게 막판에 올라간 거. 루닛이나 뭐지? 비노? 그 루닛이나 레인보우로 레인보우. 또 다른 거지만 다른 영역이지만 너무 과해요. 레인보우는 지금 매출이 300억, 500억 갈까 말까인데 2,000억 곱하기 PSR 20배까지 간 게 지금 내려가기 전에 20배고 루닛도 그걸 어떤 걸 가르쳤을 때 얘는 오버됐고 그리고 그래서 아까 그 에코프로 에코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말이 안 되는 게 된다는 수출이 되거든요. 심지어 엔비디아도 PSR 18배에서 목이 차는데 좀 차분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내러티브를 잡으려면 매크로 11월 이후부터 다시 본다. 철저하게 낮을 때 사야 되고 절대 아무리 내러티브가 좋더라도 그날 올라갈 때 사면은 묶입니다. 얼마? 한 5% 묶이고 시작해요. 그 5%는 복구하기가 단기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단기 트레이딩 하는 분들이야 뭐 5% 수익 내려고 하는 분도 많은데 그죠? 초장부터 5%, 4, 5% 밀려버리면 쉽지 않죠. 많이 빠질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별 종목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반도체 대장주, HBM 뭐 주 말고, 우리 한미 뭐 이런 거 말고요. 삼성하이닉스 중에 하나. 그 다음에 AI가 아니고 아까 자율주행차 있잖아요. 테슬라 관련되는 업 종목이 있어요. 설계 전문 회사들.
이런 종목이 내려갈 때 사는 거. 요 정도하고 6호 말씀 안 드렸네. 우리 저기 추석 전후에 데이터 나올 게 뭐죠? 중국 사람들 얼마나 들어와서 뭘 썼는가. 이 데이터가 언제 나옵니까? 10월 초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놀아요. 10월이 6일 놀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좋으면 소비주는 반영될 수 있겠네요. 네. 그죠?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만약에 미리 많이 올라가면 따라가면 안 되고 지금 애매모호하면은 조금 선침해 아니면 좀 들어가서 있는 거는 그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 정도는 팁이고 네. 그다음에 데이터가 좋은 거, 실적이 좋은 거 중요한 실적이 중요한 뭐냐? 넘버가 좋은 거잖아요. 그 미국발 이제 캐펙스 관련되는 전력 기계 아니면 또 뭐 있을까요? 그런 거, 아니 조선주 그렇죠? 이런 좀 조정을 받았으니까 막 꼭대기가 올라간 거 사면 안 되고 조정을 받은 종목 이런 거 조선주, 전력기기 종목,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아까 그 자율주행 관련되는 것들 내려갈 때 그 개별 주수 너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최근에 뭐 엄청 많이 오르고 그거 뭐 지금 따라가면 진짜 아주 고생합니다. 로봇, AI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과하다. 올라가면 사지 마세요. 네. 사실은 주도주는 이제 2차 전지하고 반도체인데 반도체야 뭐 워낙 그 사실은 흔들려도 가는 거고 2차 전지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죠? 리튬 가격이 내려가고 네. 실적이 아까 뭐 어떤 회사는 뭐 건설하기라는 게 좀 미뤄진다는 얘기도 있고 봤을 때는 좀 일찍 보는 사람이 절대 가격이 많이 빠지면 2분기 실적이 나올 때가 바닥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2분기 실적이 언제 나오냐면 10월 달 나오잖아요. 10월 달까지 기다려 보고 이익에 대한 그 컨센서스가 낮아지는 걸 확인하면서 주가 레벨을 보면서 트레이딩을 하도록 그걸 보면서 트레이딩 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수급은 단기적으로는 편안한 건 아닌 건 그 맞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연말 가면 대주주 양도세 얘기가 이제 미리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옛날에 12월인데 요즘은 뭐 11월 빠를 때 막 10월부터 막 반영을 해버리더라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게 그 고민인 거죠.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누군가가 먼저 배신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뭐 9월 20일 날 배신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죠. 근데 자기네들도 심심하니까 그렇게 석 달 전에는 좀 그렇다 하는데 10월 11월 언젠가 하는 거는 알 수가 없죠. 매크로라든지 상황에 좋아서 한 번 더 지켜 올려지는 걸 허용하고 빠질 것인지 아닐 것이지. 근데 안 오를 종목은 괜찮은데 아니 덜 영향인데 많이 오를 종목이 있어도 개별 종목이 있어도 수급이 누가 빠지고 받쳐주는 상황 없으면 하루에 10% 빠지는 거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분산이 필요한 거고 지금에 몰빵할 때는 철저히 낮은 종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리스크가 커집니다. 테마 장세가 이제 사실 트레이딩 하는 분들에게는 나쁘지는 않은데 네, 이게 맞습니다. 너무 이제 빨리빨리 돌아가니까요. 그죠? 네. 정신 잡기가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네. 불가사의 자동차는 네. 사실은 계속 피크아웃 논쟁이 있었는데 실적 좋았잖아요. 네, 좋았죠. 이제 3분기 실적을 보겠네요. 네, 그죠? 네. 3분기 주가는 계속 못 가고. 실적은 나쁠 것 같지 않은데요. 환율도 그러게요. 좋고 참 그 도깨비 같아요. 지금 애널리스트하고도 몇 번 애널리스트 얘기도 해보고 리포트도 보고 뭐 포드나 뭐 저기 전기차 보더라도 특별히 더 나쁠 건 없어요. 나쁘게 볼 이유가 그냥 정중동인 것 같아요. 그냥 지켜보는 거죠. 유일하게는 인센티브를 얼마나 썼는가. 그래서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좀 볼 것 같아요. 마켓이요? 근데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이 밸류에이션은 4배다. PR이 4배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한 6.5배 갔는데 왜 안 가? 이 아기는 세대가 바뀌었어. 시대가. 전기차의 시대가 워낙 크게 다가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좀 억울할 정도일지 모르지만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에서 혁신적인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은 밸류에이션이 지금 4배가 갑자기 5배가 될 가능성 밸류에이션 넘버로서 그러니까 숫자는 똑같은데 그거는 숫자가 15% 20% 업사이드가 없으면은 생각보다 더 좋지 않으면은 밸류에이션 가지고 10몇 %를 올릴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주가가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현실적인 느낌입니다. 네. 추석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노이즈도 있고요. 9월 전략들 오늘 김장렬 본부장님과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